예, 수풍정의 그 팔자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이 사주에 대해서 아니면 운명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 많죠. 그 부분을 한번 제 방식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테마별로 오늘 1편을 시작해서 한 제가 제목을 적어보니까 한 20개 정도 10개 넘고 2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족집게 도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묻습니다. 도사냐고. 그래서 저는 도사가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자, 왜 족집게 도사를 찾아다닐까요? 그만큼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죠. 답답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족집게 도사 있다 하더라. 정말 유명하다 하더라. 그죠?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입소문이 납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제 답답한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 젊은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찾아간 적도 있고 누나를 통해서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누나 얘기로는 상당히 그 소문난 족집게 도사인데 제가 가서 한번 들어보면은 별로 뭐죠? 저한테 대한 얘기를 그렇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제 이런 직업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희망이 뭐죠? 족집게 도사를 하면은 손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근 20년 가까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족집게 도사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이죠. 그럼 왜 족집게 도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족집게 도사가 어떻게 되면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TBS 그 패널들이 토론하는데 요즘 그 대통령 문제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 주변에서 측근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대 이제 그 대통령 안에서 있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봐서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수양도 많이 됐고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경륜을 쌓아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도 막상 그 참모들이 앞에서 직언을 하면은 인상이 확 간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분들이 그 패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가장 그 역경을 많이 겪었던 또 자기 앞에 스스럼없이 직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직언하라 그 길로 직언했더만은 인상이 확 굳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그 다음부터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 20분 직언하기 위해서 뭐죠? 집에서 엄청 공부를 한대요. 이 얘기가 기분 나쁘지 않게 대통령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엄청난 이제 언어도 따듬고 그죠? 단어도 따듬고 이래서 그 아주 편하게 듣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만큼 그런 우리보다는 훨씬 더 뭐죠? 인생의 내공을 쌓은 분들도 직언을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은 소리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물며 뭐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데는 이게 족집게 도사라고 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경험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족집게 도사가 되나 하면은 그분들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족집게처럼 찝어냅니다.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가려운 상태인가. 그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던진다면은 족집게 도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찝는다고 해서 뭐죠? 해결책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 듣고 싶은 일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평가를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괜찮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것이 쌓이면은 뭐죠? 어느 날 그분은 족집게 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은 뭐냐면은 족집게 도사한테 가면은 내 듣고 싶은 소리는 해주는데 내 운명에서 뭐죠? 정확한 안내는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분명히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줬는데 족집게 도사인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게 또 그치? 해결책이 안 나와. 그러니까 또 뭐죠? 또 다른 족집게 도사를 찾아가죠. 이게 취미로 갖고 있는 분도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상담을 한 분인데요. 이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전국을. 정말 대단한 취미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은 참 저런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잡아볼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족집게 도사는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한 사람한테 가면은 한 세 가지 정도, 그죠? A, B 세 번 이러면은 여기도 막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를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그러면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추적해 본 것이고 또 쪽집게 도사를 잘 아는, 그지? 그 찾아다니는 경험 있는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게 탁 던질 수 있는 게, 그죠? 작년에 당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 레파토리가 사람을 보면서 뭐죠? 저 사람한테는 A라는 레파토리를 던져야 된다. B라는 레파토리 세 개를 던지는 거예요. 다 달라 이게. 그러니까 옆 친구와 같이 가도 똑같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다면은 족집기가 안 되겠죠. 그리고 친구와 같이 가는데도 친구는 A형, 나는 B형, 옆에 또 친구는 C형 질문을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3개, 4개쯤의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확률이 많은 그런 사건들 가서 만들어놔요. 문제를 만들어놔요. 그걸 던지면은 거진 뭐죠? 거진 6, 70%는 그 중에 하나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깝깝했던 부분이 딱 걸리면은 질문 3가지, 4가지 중에서 던지는 중에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 기억을 못 합니다, 내가. 자기가 딱 만든 것만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내를 보도 안 했는데 딱 하나 딱 정확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실은 3개 던졌는데 2가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럽니다. 몰래카메라 갖고 들어가봐라. 그지? 그러면은 거의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뭐라면은 족집게 노리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역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은 설명하는 게 족집게 도사처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족집게 도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손님이 오니까 아마 이 얘기는 우리 명리 공부하시고 앞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개업을 하기 위해서 뭐죠? 그런 준비를 하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좀비 상담료가 많은 데 가면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무실 분위기에서 이미 뭐죠? 인테리어라든지 주변에 뭐라 합니까? 장식 이런 거에서 뭐냐면은 분위기를 상당히 좀 뭔가 근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쫄고 들어가죠.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죠? 괜히 무속인들과 가면은 앞에 뭐냐면 사실령도 그려져 있고 막 그려 있으면은 뭔가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 몫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족집게 도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사는 대구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초창기 때는 이제 그런 의협심도 좀 있고 또 뭐랄까 정의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데 하면은 수강생분들을 저한테 이제 공부 한 7개월 정도 공부하신 선생님들요. 이분들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보면은 어떻게 보내냐면은 대구에서 내가 뭐 소문이 난 데 많습니다. 그죠? 내가 알기로 나한테 정보로 들어와 있는 철학원이나 보살집 중에서 유명하다는 곳 한 3개 정도만 가면은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나 들지 않겠나 한 명 보는데 뭐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10몇 년 전이니까 충분합니다. 3만 원씩만 하면은. 그래서 10만 원 투자해라. 그거 갔다 오면 분명히 뭔가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뭐죠? 갔다 온 설명을 하라고 제가 하고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거기가 대단히 유명한 곳이고 정말 정말 족집게 도사 같았는데 명리를 한 7개월 정도 하고 나면 좀 안단 말입니다. 그죠? 7개월 제가 이제 강좌가 7개월 과정인데 7개월 과정을 다 그치면은 운세까지 공부를 한다고요. 그 중에 이제 못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은 좀 똑똑한 분들 중에서는 한 7개월 하면은 어느 정도 안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3군데 보내면은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놀랍다는 거죠. 뭡니까? 선생님 옛날에는 제가 거기가 참 대단한 실력이 있는 족집게 도사로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분 실력이 너무 없더라.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더라. 뭐 30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 있는 데 찾아갔으니까. 근데 손님이 많더라. 줄 서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거기서 선생님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첫째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개업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위축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공부는 5년 해야 된다는데요. 10년 해야 된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20년 한데 30년 한데 10년 한데 갔다 왔지 않느냐. 가보니까 뭐요? 그분들이 실제로 실력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해서 그죠? 이제 7개월 수료했으니까 여기서 심화과정 조금만 더 해가지고 용감하게 개업했어. 그래서 실전을 쌓으면서 실력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당신들이 가보면은 자신감을 갖게 되죠. 나도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개업해도 되겠다. 이게 첫째 이유죠.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게 갔는데 이분도 세 군데 가고 이분도 세 군데 가고 이분도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손님이 많단 말이에요. 손님이 많은데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은 다 실력이 같더나 말투가 같더냐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손님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많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마케팅 방법, 영업 방법이죠. 마케팅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뭐죠? 고객들이 그게 몰리게 되는데 거의 똑같은 패턴을 한다면은 그죠? 대구에서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손님이 많을 거다. 실력 순서대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독특한 마케팅에 사람들이 혹 끌린다. 끌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마케팅 실력에 따라서 손님이 많을 수가 있다. 이것도 영업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그 잘하는 선생님들을 흉내내지 말고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족집게 도사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는 답답하니까 그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가는데 가보면 별것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특히 제가 공부하는 사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점도 있고요. 이 사주가 몇백 년을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길게는 1000년을 내려왔는데 1000년을 내려도 없어지지 않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단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뭔가 효용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주에서 족직계 도사는 거진 없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한의원에 가니까 그 약을 지어 먹으니까 아들을 낳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TV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단가? 추정 60분이가 나왔습니다. 그걸 찾아가니까 그 집에 가면 아들을 놓는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몰려듭니다. 거기서 그때 패널을 하고 찾아간 분이 뭐냐면은 모 한의대 교수님이 대동을 하고 갑니다. 가서 거기에 나오는 약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게 아들 놓는 약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교수님이 아예 아예 실색하죠. 정말 나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묘한 소리를 합니다. 아, 저분들이 장사 돈은 벌겠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아들은 2분의 1인데 그죠? 2분의 1인데 약을 먹었을 때 딸을 낳은 사람은 다시 아들 놓는 쪽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왜냐?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이미 이 약을 먹고 아들을 낳아버린 사람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찾아다닐 게 없죠. 그때부터는 소문을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딸 안 낳아가지고 다시 안 찾아온 사람을 버리는 수가 있더라도 여기서 떠드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손님이 늘어난다. 아주 그 교수님이 똑똑한 분이에요. 의미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채도사들이 이렇게 확률적으로 딱 찍어서 던져가지고 맞추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님 끌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레파토리 다 3개를 던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올해가 뭐냐면은 올해가 관운입니다. 그지? 우리 사주에서 말하는 관운인데 이 해석을 해석을 몇 개를 아주 정확한 세부적인 상황 가지고 던진다는 얘기죠. 그지? 남편이 관이 깨져서 남편이 죽었다기나 이혼했다거나 이렇게 미리 짜놓은 것을 가지고 던지다면은 걸려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가면은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결론을 내면은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사주로 생각한다면은 생년월 시가 똑같은 사람 1980년 3월 25일 모시생 남자 이러면은 사주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글자가.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어떤 철학원이든 이걸 푸는데 여기에 태어난 이 시 안에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70명쯤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죠? 70명 남자 7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겠다는 거죠. 올해. 그게 겪는다면 이 사주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거 공부했던 사세는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강생들한테.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근 20년 가까이를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진 저는 이 생각을 하죠, 저도. 책 보기도 하고, 사색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 더 이상은. 이게 70명이 같은 일을 겪는다는 자체는 어리석은 일이죠. 앞으로 제가 인간 수명에 대해서 종종
수명이나 질병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종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지? 그래야지 뭐냐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아마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정보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쪽집게 도사는 사실은 없다. 그죠? 없고. 근데 이걸 제대로 풀어가면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가 뭐죠? 사주 보러 갈 때, 상담하러 갈 때 이걸 기대하고 간다는 거죠. 이걸 기대하고 가면은 돈만큼 뭐죠? 얻지를 못하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일에 혹시나 철학원 갈 일이 있다. 아니면 전 보러 갈 일이 있다 하면은 이것보다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이 사주나 팔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얻어간다 생각한다면은 아마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뭔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간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전국을 돌면서 쪽집게 도사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답도 안 나오는 게임이죠. 그래서 한번 쪽집게 도사를 생각하면서 이 사주와 연결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쪽집게 도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